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타고 다니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개인회생 길잡이 김은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주제예요. 자동차인데요. 내가 개인회생을 진행을 하는데 자동차 타도 되나요? 요거 안 팔아도 되나요? 에 대해서 질문 주시는 분들이 많고,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타고 다니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동차가 이제 있을 때 요 각기 상황마다 조금은 이해관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을 조금 나눠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제 첫 번째로는요, 자동차가 있는데 여기에 저당이나 담보대출이 전혀 없는 자동차인 경우예요. 이제 이런 경우는 사실 자동차를 계속 유지하고 타고 다니시면 돼요. 그럼 자동차 자체가 이제 재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중고차 시세가 내 재산으로 잡히게 되겠죠. 근데 이게 사실 너무 고가의 차량이라서 재산이 너무 크게 잡히고, 이것 때문에 청산가치 원칙이 보장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자동차를 팔아야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그리고 대부분 개인회생 진행하시는 분들은 이게 차량 가액이 너무 높아서 문제되는 경우는 거의 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유지를 하시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요, 자동차를 매입했는데 캐피탈 할부로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자동차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가지고선 차량을 매입한 거거든요. 이 경우에도 일단 원칙적으로 내가 희망한다면은 그대로 개인회생을 진행을 하면서 차량을 이용을 하셔도 되는데, 다만 담보로 잡힌 이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건 이제 별채권이라고 하는데, 개인회생 절차랑 별개로 내가 이 자동차 담보 대출금은 계속 갚아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개인회생에 따라서 탕감을 받지 않고 그냥 계속 별도로 갚아 나가면서 타시는 거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어떤 경우가 문제가 되냐면, 차량의 중고가가 있고 그 다음에 담보 대출 금액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차량은 한 1,000만 원 정도 하는데 대출금은 한 2,000만 원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이런 경우는 차량을 계속 유지하기보다는 차량을 팔아버리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대출 채무 변제하고 자녀 대출 채무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같은 경우는 1,000만 원짜리 차량 팔면은 1,000만 원 변제하면 2,000만 원 중에서 1,000만 원만 남겠죠. 그 1,000만 원을 개인회생 채권에 집어넣고서는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는 것이 사실은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걸 내가 꼭 유지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면은 이게 결국에는 개인회생 절차에 채권으로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원금이나 이자를 달달이 납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게 생활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냥 처분을 하시는 게 더욱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요, 자동차를 구매를 하셨는데 리스나 렌트인 경우예요. 요거는 리스나 렌트를 한 거는 내 차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내 재산에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청산가치 원칙을 반영하는 내 재산을 산정할 때 이 차량은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스나 렌트 비용을 내면서 계속 타고 다니셔도 상관은 없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거는 리스나 렌트를 했다라고 하면 대부분의 경우는 고가의 해외 차량들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리스 비용이 상당히 나갈 거란 말이죠. 그래서 소득이 200만 원이고, 그러면은 지금 이제 최저생계비 1인 가구 기준으로 133만 원인데, 그럼 133만 원에서 리스 비용으로 한 70만 원, 80만 원이 나간다. 그럼 법원 입장에선 너 133만 원 가지고 생활을 해야 되는데 7, 80만 원 리스 비용 내고서는 요거 개인회생 절차 진행이 가능하겠어라고 당연히 의구심을 표현할 수밖에 없고요. 이제 이런 경우에는 법원 입장에서는 그냥 이거 처분을 하고서는 그냥 변제금을 더 갚아라 라고 이제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스나 렌트 이용하시는 채무자분들이 좀 우려하시는 게 뭐냐면은, 이제 중간에 리스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위약금도 나오고 그간 내가 이제 못 낸 미납 리스료도 사실 나온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걱정하시는데 사실 걱정하실 게 없어요. 그냥 계약을 해지하시고요. 그럼 위약금이랑 미납 리스료가 발생할 텐데 이거는 그냥 개인회생 채권으로 신고를 해서 진행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탕감을 받으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리스나 렌트 비용이 너무 과중하다라면은 사실상 개인회생 진행을 위해서는 요거는 계약을 그냥 해지하시고 개인회생을 진행을 하시는 게 권장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개인회생을 일단 진행을 하는데 차량이 꼭 필요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 꼭 필요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생계를 위해서
내가 이 차량으로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차가 꼭 필요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아이들 학교도 데려다주고 뭐 유치원도 데려다주고 했는데 차가 어쨌든 꼭 필요할 수가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경우에 내가 차를 새로 뭐 구매해도 되나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문의 주시는데요. 뭐 원칙적으로는 구매를 하셔도 상관은 없겠죠. 다만 가급적이면은 개시 결정 이후에 어쨌든 이제 재산이나 채권이나 이런 부분들이 개시 결정 이전에는 법원의 어떤 보정 등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소명을 해야 되지만, 개시 결정 이후에는 법원에서 요거를 꼼꼼하게 조사를 하고 그러지는 않기 때문에 개시 결정 이후에 구매를 하는 게 가급적이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리스 렌트처럼 그렇게 달달이 차 때문에 나가야 되는 비용이 너무나 과중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한다면은 통상적인 어떤 차량 유지 비용이나 유류비 등은 추가 생계비로 인정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차 자체가 너무 지나치게 고가의 차량이라서 어떤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오히려 차량을 유지하면 추가 생계비를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채무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를 하는 것을 하기 위해 개인회생 절차가 있는 것이고, 차량이라고 하면 또 그런 어떤 안정적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추가 생계비를 충분히 잘 소명한다면 인정을 해주는 편이기 때문에, 그런 사정이 있으시면 개인회생 진행하는 어떤 로펌에 그런 내용들을 잘 말씀 주시면 충분히 다퉈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진행하시는 분들 중에서 내가 차량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판매를 해야 되는지, 사야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준비해 보았고요.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